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모아 작가입니다. 네. 네. 예, 저희 이제 1시간가량의 토크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먼저 한번 손모아 작가 작품을 예전 작품부터 현재 작품까지 한번 쓱 일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PPT를 넘기면서 과거의 작품부터 현재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번 작업을 훑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괜찮겠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모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PPT에는 2013년부터의 이미지를 넣어왔어요. 2013년에는 제가 이러한 이미지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다이아몬드, 부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로 환원된 사슴 이미지인데 그 다이아몬드를 직접적인 이미지로 구현하지 않고 접사시켜서 확대시켜가지고 빛의 굴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확대된 시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본질은 사라지고 그거에 있는 실루엣도 사라지고 본질의 환영만 담게 됩니다. 제가 의도한 화면은 이거는 타자로부터의 어떤 타자로부터 구현된 욕망을 그려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에 있는 부케 이미지와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환원된 사슴의 이미지가 조금 반대의 형상으로 다가오기를 바랬습니다.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환원된 사슴 이미지는 조금 차갑고 이질적으로 다가오게 그렸고 뒤에 있는 부케 이미지는 잘라진 어떤 꽃의 이미지로서 생명적인 부분 그리고 이미지의 환영적인 부분을 다양한 소재들을 조합을 통해 이미지를 그려냈습니다. 네. 네, 이 작품도 앞에 있는 시리즈들과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저만의 초상적인 구현을 이러한 화면으로 담아냅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다이아몬드의 그런 틀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그러한 화면들을 조정하는 것에 다양한 화면들에 좀 관심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변형 캠퍼스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업 보여드리게 되면 풍경화, 1년에 보면은 풍경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리는 풍경화의 핵심 주제는 기억 이미지입니다. 저의 기억 이미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회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리는 기억 이미지는 대중매체에 의해 재현된 중첩된 이미지로서의 기억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구성과 표현의 문제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가 아도르노의 구성과 표현의 문제가 저 나름의 이론에서 조금 중요한 핵심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또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 중요하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디자인적인 요소, 풍경적인 요소, 얼핏 보기에는 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을 같은 화면 안에 구성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미학적 긴장, 예술적 긴장을 저 나름대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은 분홍과 녹색의 조화입니다. 분홍과 녹색의 조화는 뒤에 보시면은 좀 주기적으로 계속 다른 화면에서도 보여지는데요. 분홍과 녹색의 조화를 이용해서 보색 관계이면서도 색 안에서의 미묘한 긴장 관계, 조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저만의 어떤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트리밍하고 그거를 다시 풍경 안에 넣고 이러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일종의 자연 오브제로서의 구성하고 있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삶보다는 잘 조성된 피처레스크의 낭만적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베르사유 궁전의 낙원을 상기시키는 어떤 공원, 그런 치장된 정원이 저의 마음에 조금 더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숲의 시리즈들은 도심 공원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작가는 뭐 제임스 로젠캐스트의 파편화된 이미지나 콜라주하여 중첩된 이미지는 화면을 운영하는 방식과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파노라마 풍경을 트리밍하고 편집 과정을 거쳐서 길게 만드는 방식도 저와 어느 한 부분 좀 제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터 도이그 작가도 개인 경험에서 촉발된 풍경이라는 그 맥락에서 제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본인이 그리는 제가 그리는 풍경화는 피사체의 틀을 변형시키고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경치가 아니라 저의 시각으로 걸러낸 어떤 개인적인 풍경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TV 혹은 SNS에서 보는 여행을 소비한 뒤에 여행 상품을 직접 결제하고 소비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스크린으로 송출되어 만들어진 영상을 통한 가상적인 간접 방문은 저로 인해 해당 장소에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경험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네, 나아가서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를 관광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고요.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으로 체험하게 된 정보들은 제가 실제 공간을 방문했을 때 조금 더 많이 그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작품이 탄생하는 상상력의 발단이 됩니다. 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광객은 휴양과 휴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자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 역시 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작가적 필터링으로 걸러내가지고 작품을 송출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작업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시리즈 작업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뭐 렌티큘러 작업이라든지 화면 안에 공간을 또 다루 구성한다든지 그 액자 표면 위에다가 또 페인팅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기법적인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관심이 있는 재료는 은경 아크릴인데요. 은경 아크릴에 대한 처음에 어떤 표면의 그 시발점은 이 작품 2013년도에 제작한 이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아크릴을 접하기에 앞서 은경이라는 재료를 관심을 갖고 종이로 이렇게 많이 콜라주하고 그려낸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은경 아크릴 자체가 표면이 되게 일률적이지 않아서 형상 왜곡이 일어나는데요. 관람객에게 그대로 재현하는 현실 공간이 아니라 변형된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의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이나 집에 있는 거울에서 보는 거울은 뒤에 아말간이라는 그런 물질이 고르게 펴 발라져가지고 되게 실제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은경 아크릴의 경우에는 좀 이미지 형상의 왜곡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사라지기도 하고 부재도 생기고 그러한 화면들 공간의 운영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저에게 다가와서 은경 아크릴 혹은 최근에는 청경 아크릴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로잉 개념으로 출발한 이 은경 아크릴을 어떻게 보면 컴퓨터 AI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은경 아크릴을 디지털로 프린트를 해냅니다. 그 위에 회화 혹은 아크릴의 재료로 그 위에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조그마한 어떤 조각품 같은 거는 제가 360도 회전을 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요. 평면적인 재료와 함께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어떤 운동감도 같이 넣어서 지나가는 관람객들을 담았다가 또 다시 사라졌다가 이동하게 하는 공간적인 그런 재미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은경 아크릴, 청경 아크릴 혹은 PVC 비닐 아크릴에 프린트된 이미지들, 렌티큘러 이러한 재료들의 탐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공간적인 그림자라든지 안에 담았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그런 빛의 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지전경입니다. 예, 대략 작품들을 보셨는데 이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하게 되시면서
발표를 하셨던 개인전으로 발표를 하셨던 작품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가 궁금했었는가 하면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이 사실은 뭐 이렇게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동물이고 우리가 흔히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어가지고 왜 굳이 사슴을 선택을 했었는가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것은 굉장히 특수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개인사적인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사슴을 이렇게 맨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굉장히 말하자면 이 그 구성 자체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사슴의 형태, 그다음에 사슴의 형태에 이제 투명한 어떤 윤곽선만을 따고 투명하게 만들고 그 안에 빛나는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뭐 다이아몬드랄지 보석이랄지 그런 것들에 빛나는 어떤 빛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삽입하고 그 뒤에는 부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루 사용을 하고 사실은 하루의 용도치를 사용하고 버려지게 되는 부캐라고 하는 것인데 선생님도 아까 그 얼핏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름다운 막 여성적 이미지인 것 같지만 사슴은 이게 뿔 자르면 녹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숫사슴이죠. 네. 숫사슴이고 그 다음에 부캐의 이미지와 이런 막 다이아몬드 반짝반짝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그냥 정말 지극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까 뭐라 그러셨죠? 생명성, 그죠? 네. 생명성, 그 짧은 생명성 어떻게 네네. 보면 그 줄기에서 잘려 나간 꽃, 그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의 빛이 그 유기체인 꽃에 비해서 좀 차갑게 느껴지는 이런 대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를테면 그거를 이제 그 안소연 평론가는 언캐니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도 약간 이상한 느낌 그게 언캐니죠 사실은. 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다 즐겁고 아주 선하고 깨끗하고 순정하고 그런 것들을 연상해야 하는데 그것 이면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게 의도셨단 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단 미술 작품은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 혹은 저의 작업을 보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작업을 접했을 때는 예쁘다. 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상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관심이 있고 선호도가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죠. 이미지를 뭐 극도로 확대시킨다든지 접사해서 굴절을 그린다든지 어떤 잘려진 화면 자체를 그린다든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둘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같이 있는 것 않아 보이는, 네, 조금 분절돼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판화로 따지면은 이렇게 앞에 판, 뒤에 판 이렇게 좀 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일부러 좀 표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쉐이프드 캔버스를 자주 쓰시고 이런 예각이 나오는 이런 직선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선생님 작품에 사실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일관되게 보여지는 특성 가운데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가들 가운데는 뭐 엘스워드 켈리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었고, 네. 그러니까 쉐이프드 캔버스를 사용하는 작가들에 대한 애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과감하게 사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쉐이프드 캔버스이지만 쉐이프드 캔버스가 아니라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쉐이프드 캔버스를 연상하게끔 그러니까 네모난 화면인데 네모난 화면에 마치 이렇게 이런 직선을 네. 그어서 이런 것들이 마치 이 너머로 보이게 뭐 다른 공간을 연상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은 그냥 평면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원이 두 차원이 있는 네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 중첩된 어떤 차원
이 화면 내에서의 네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선생님의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주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손모아풍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이 그 삐죽삐죽삐죽한 어떤 열대의 나무들이 뻗어나가는 네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시원시원하게 한 번에 붙었지?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그어 나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지금 이 밑에 지금 그 포인터가 없죠.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마치 최후의 무슨 성찬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테이블보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은 막 천막이 쳐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평면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예,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하신 거는 굉장히 많죠. 선생님 작업 중에서. 네, 좀 맞습니다. 있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트리밍 시키고 어떤 화면을 저만의 틀로 가두어 놓거나 어떤 장식적인 화면으로 만드는 거는 제가 현실 공간과 또 저만의 이상 공간이 저는 365일 중에 20일 동안 여름 겨울 해서 떠나는 해외 여행지가 저만의 어떤 이상적인 공간이거든요. 네, 그곳으로 떠난 뒤에 다시 현실 공간, 저의 여기 실제 삶으로 돌아와서는 또 다시 컴퓨터 화면 안에서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서 그곳을 회상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저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도 있기도 하고 그 과거의 여행지에서 있었던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러한 공간, 현실과 이상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의 저만의 어떤 혼란스러움 혹은 그런 혼종적인 공간,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로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 여행의 공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어떤 지역들 뭐 하와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렌체라든지 그 여러 지역들을 이제 1년에 한 20일 정도면 사실은 뭐 휴가로 많이 쓰시는 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일 정도를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많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근데 그 사진들의 대부분에는 어쩌면 본인 자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진 속에서 인물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포함된 혹은 자기가 알만한 사람이 포함된 그런 부분은 풍경 속에서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지우신다는 거예요. 네, 네. 예, 지우시고 거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인물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인물들만 살려가지고 지금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풍요로운 대보드 신전이라고 하고 여기 어딘가에는 이제 소무화 작가도 있고 소무화 작가의 뭐 지인이나 이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다 지워버리고 노을이 물들어가는 어떤 걸어가는 장면인 것 같은데 걸어가는 장면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홍색, 녹색 이런 뭐 조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실은 신전의 어떤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나가던 어떤 순간인 거예요. 저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는데요. 뭐 풍요로운 대보드 신전이라든지 발리, 뭐 하와이 이러한 지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목에 굳이 이렇게 제목에 지명을 붙이지 않으면은 보시는 분들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러한 것조차도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이 공간에 있었지만 제가 위로받는 풍경은 좀 공통된 요소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공간적인 의미, 혼종적인 공간, 네, 제가 위로받는 공간의 어떤 공통성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네,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위로받는 공간의 공통성도 약간 알긴 알겠는데 사람들이 전부 뒷모습이야. 사람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오고 있거나 네. 아니면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네. 게 아니고 그 모두를 사람과 풍경과 네. 그 모두를 그냥 풍경으로 맞습니다. 바라보는 거잖아요. 현실 공간에서 저는 사람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떠한 시선이라든지 네, 그런 관계에서 오는 예민함들 네, 현실 공간에서 좀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네. 네, 그런 좀 힘듦, 불편함, 불완전성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선을 더 이상 그림에서조차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를 보는 시선은 다 거의 없습니다. 네, 등을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옆모습이거나 네, 네. 그러한 시선들을 그림 안에서는 네,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화면 밖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등장한다거나 그래서 네. 긴장감을 좀 주고 그럴 법도 한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람들을 빼곡하게 배치를 할 때도 어김없이 거의 다 뒷모습이거나 자기 볼 일에 빠져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인 네. 게 그게 아주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성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완벽주의자세요. 완벽주의자여가지고 그 뭐랄까 그 이렇게 한치의 뭔가 이렇게 피곤함도 허용치 않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소재도 마찬가지. 저는 1년에 365일을 살면서 그리고 작업은 쭉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놓지 않고 쭉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의 양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쭉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다 외국의 이런 그 산천들 그 뭐 대보드 신전 어디 뭐 글라제 이렇게 다 다른 어떤 외국의 산천이 보이고 지금 발 디디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전혀. 네,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게 이제 마치 작가가 작업실에 문을 탁 닫으면 그게 이제 현실에 있는 어떤 몇 층짜리 건물의 어느 방이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그 업이란 영화에서처럼 이게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작가가 작업실에서 자신의 캔버스에 몰입을 하는 그 장면 자체가 그 업에 이제 집 전체가 이렇게 떠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 언제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냐 라는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 아닌 어떤 그러니까 손님으로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광객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건데, 근데 거기도 사실 누군가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뭘 음료를 네. 파는 사람들도 있고, 뭐 관광 가이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의 네. 현실인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떨어져서 매우 떨어져서 그냥 풍요로운 느낌으로 바라본다는 건 알겠어. 모든 작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한 시선을 고집하는가? 왜 이를테면 지금 연세가 40 언더시거든요. 천명 작가세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 40 언더에는 이를테면 막 시궁창에 머리를 박아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 뭔가 이렇게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어떤 나의 정신적 욕구,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의 어떤 이 해결되지 않는 모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싸워볼 법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투쟁을 이렇게 다독해서 다 이렇게 다독 얌전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상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 있다 그런 것이 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지 이게 아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주제를 이렇게 쭉 몰아갈 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365일 1년 안에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매달 적금을 들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비싼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적금 모아가지고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 이렇게 여행을 가는 그 저만의 헤테로토피아죠. 현실에 있는 공간. 헤테로토피아를 경험하고 와서 그때 가기 전에 있었던 설레임 혹은 다녀와서의 어떤 그리움 왜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이 욕구는 만족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저에게 느껴졌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또 그려볼까 저 그 SNS에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여행이라는 주제로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게 한 28.6%라고 데이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행을 관련한 주제로요. 그만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행을 갈망하고 그곳에서의 어떤 경험, 추억들을 그리워하며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공감이 됐고요. 그렇다면 작가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SNS의 현대인들, MZ세대라든지 현대인들이 하는 방식은 그곳에서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자신만의 인증샷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작가인 저는 현대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만의 이미지를 소화시켜서 저만의 데이터로 어떤 화면을 구성시켜서 다시 캔버스에다가 송출을 해보자. 네, 송출된 화면은 또 SNS에 올려보자. 네, 그로 인한 소통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한 호기심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그럼 반응이 좋은가요? 여러분 많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여행을 가서 개고생을 안 해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행도 여행 종류에 따라서 정말 밑바닥에서 허덕일 수 있거든요.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그런 고생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방이 안 왔다, 막 이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여행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 비행기가 내 가방에 딴 비행기를 타고 내 이쪽으로 안 왔다. 네네. 이런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이제 가서 이제 외국어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머리가 곤두서는 기억 이런 거는 없었나 보다. 그냥 굉장히 이렇게 그 아름다운 곳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을 담뿍 아름답게 느낄 수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는 현실 생활에서의 저의 일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고요하지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떠난 어떠한 이 현실 세계를 이동한 어떤 장소의 이동 혹은 시차가 있는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저에게는 정말 많은 힐링으로 다가오고요. 그 적막함, 네, 혹은 낯선, 다 저와의 시선이 없는, 네, 교류감이 없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마음의 평화 네, 그런 걸로 다가와서 다행히 아직 뭐 짐을 잃어버린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류가 없는 것에서 자기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왜 마땅한 현실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이렇게 그 낯선 사람들도 계속 만나야 되고 내가 원치 않아도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긴장되게 저 사람한테는 뭔가 잘 보여야 좋은 일이 생기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싫은데도 싫은 내색을 하고 하지 않 싫은 내색을 네. 할 수 없는 네. 그게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네, 우리의 맞습니다. 공통적인 삶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기 있는 풍경 속에 모두가 등을 돌리고 앞으로 자기들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주 저 색채적으로 조화로운 그러니까 그 녹색, 분홍색 말씀하셨지만 저기 노을이 질 때 이게 그 노을색으로 세상이 물들면 그러니까 눈 와서 하얗게 물드는 것 마냥 네. 노을이 져서 세상이 물들면 그것만큼 사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때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그렇게 선호를 하시는가 보다. 이런저런 다 뒤돌리고 있죠. 뒤를 돌리고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이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하고 또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런 형태가 자꾸 끼어들거든요. 여기 지금 원래 자주 사용하던 이런 저 세모 같은 집 같은 저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유기체적인 꿈틀꿈틀하는 형태예요. 저런 형태는 저런 그 푸릇푸릇한 저런 식물 속에 끼워놨을 때 꼭 말풍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쟤네들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 말풍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도대체 뭐지 이것을 저렇게 사이사이 집어넣음으로써 작가가 의도했던 효과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의문이. 네. 제가 풍경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 가지의 이미지를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한 두세 가지의 풍경을 보고 그거를 저만의 언어로 조화시켜 가지고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두세 가지의 풍경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어떠한 부분들은 너무 축소시켜서 잘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합쳐졌을 때 저는 되게 저만의 이상화된 공간이라고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현실에 있을 것 같지 않은 풍경, 네,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어떤 뭐 과일의 부분이라든지 꽃의 부분이라든지 어떤 자연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왼쪽에 있는 작업은 발리의 그 연꽃 사원이라는 곳을 경험하고 나서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림으로 옮겨오게 된 이미지입니다. 네. 예. 근데 여기 있는 하트의 꼬다리가 그 일부인 것 같은 이런 이미지는 다른 작품에서도 계속 반복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왜요? 그냥 이런 이미지를 꼭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하진 않고요. 저만의 화면을 구성할 때 있어서 저는 빈 캔버스를 일단 앞에 놓고 그것을 마치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듯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저만의 어떤 뭐라 그러지 감각으로 네 한번 걸러내서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면을 긴장 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 네 그러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형태가 특별히 애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작은 캔버스 연작에서 여기서 시작됐는데 저쪽에서 끝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연작으로. 예. 그래서 뭔가 계속 뭔가 저 형태 이렇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뭐 전화 받으면서 낙서하다 보면 특별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처럼 네. 저런 형태가 특별하게 애호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작품을 하실 때는 저는 이게 약간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부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어떤 순수 막 그 퓨리티, 네. 그다음에 그것이 퓨리티하고 아주 카인드한 이런 것이 저렇게 트랜스페어런트한 그 다이아몬드와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화려하게 보였을 때 네. 이것이 어떤 절정을 이루는 한순간 정말로 저 부케가 그냥 부케가 아니라 결혼식 부케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글쎄요. 어떤 오해가 가능할 것 같는가 하면 아름다운 요소들을 모아놓았다라는 오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2013년도에 이 사슴 시리즈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어떤 미에 대한 강요를 사회적으로 받았어요. 그런 미에 대한 사회적인 강요를 받고 저는 그것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순응을 하게 되고 저만의 미로 강요된 저의 모습을 왜 사회는 나에게 이러한 미를 강요하게 되었을까? 왜 여자는 아름다움을 씌워서 꼭 필터링 돼야 되는가? 왜 사회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극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상징 체계를 알레고리식으로 표현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뒤에 있는 풍경조차들도 그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문화적인 그런 대중매체를 상당히 비판하게 되거든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물화되어 있고 무언가의 구성원으로서 구성하게 되니까 일률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아도르노는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현대인으로서 대중매체를 매우 수용하는 사람이고 SNS, 영화, 드라마, CF 모든 것을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로서 그런 거를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현대인으로서 그거를 다시 송출해 나가는 조금 더 환상적으로 오히려 저만의 편집된 풍경으로 CF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현실 공간을 편집시킨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수용한 현대인인 나는 저만의 필터를 통해서 또 다시 편집된 풍경을 내보내야겠다. 이러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풍경과 나에게 사회가 강요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씹어먹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내놨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런 약간의 어떤 비판적인 의도 이런 것들이 언뜻 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잘 봐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미에 대한 강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참 방식이 특이하세요. 뭐냐면 누가 나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라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맞서거나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은
그래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 따르는 것을 그림에도 적용을 해보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도 동일한 방식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게 진심이신 거예요.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참 그 완벽주의자이면서 모범생이었던 그런 그 방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푸릇푸릇한 장면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저 하트의 엉덩이 같기도 한 하트 저 부분이 이렇게 이런 그 넘어와 있잖아요. 네네. 캔버스를 넘어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저쪽에 그 캔버스도 마치 이렇게 그 여기까지가 캔버스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이거는 도시의 그 광경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해외 여행지에서 스페인의 어떤 공원에 갔는데요. 그 공원 안에서의 모습을 보고 그린 겁니다. 네.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자신만의 그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되게 여유롭게 다가왔고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디 뭐 스페인, 그다음에 데보드 신전, 어디 뭐 피렌체 이렇게 딱 지명을 이렇게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그 지명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전형적인 맞아요. 풍경은 아니죠. 네. 사실 이게 어디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는 네네네.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다른 화풍이 시작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특한 제목 셋이서 바라보는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그 핑크색이 주조가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핑크색이 주조가 되어 있고 여기 이게 이제 피렌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피렌체라고 설명을 하셨고 여기 보면은 같은 광고 이미지 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가 그 건물이 절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 너머로는 바다처럼 보이고요. 놀이기구가 있고 여기서도 각자의 어떤 일에 몰두해 있는 대개의 뒷모습이 나타난 사람들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어떤 남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풍경은 이전에 그 이파리를 팍팍팍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뭔가의 추상적인 요소를 넣고 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 달라진 거죠. 약간 챕터 2로 넘어간 느낌인데요. 네네. 그 환상 풍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중첩된 풍경으로 다가오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지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파노라마 화면을 구성시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중첩된 화면도 두세 가지 이상의 풍경을 같이 모아놓은 풍경이고요. 파노라마 환경도 이어 붙여 가지고 네. 이렇게 그려내기 때문에 이미지의 왜곡 현상은 없고 네 그냥 이렇게 조금 절단된 상태로 나름 밑에 부분에 중심을 둬가지고 네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쨌든 그 뭡니까 그 약간 혼란스럽게 삽입되어 있었던 유기체들이나 네네. 아니면은 그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그 선들이나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네네. 여기서는 그 풍경 내부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런 변화를 주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정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네네.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네네 같이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네네. 네. 여기서는 그 여행지에서의 공간에 뭐 저만의 물의 이미지를 삽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핑크색의 어떤 필터를 씌워가지고 조금 더 환상적으로 보인다든지라는 그런 어떤 색의 어떤 그런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네,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피렌체라는 겁니다. 피렌체는 사실은 그 르네상스 시대 도시잖아요. 중세 도시고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로 이렇게 칙칙한 돌 건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핑크로 이렇게 샥 하시니까 이게 좀 뭔가 어딘지 생맹이 바라보는 사람 느낌 같기도 하고요. 생맹의 느낌. 생명이요? 그러니까 생맹의 느낌이 전 들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색채를 사실은 이렇게 왜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거 발 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건 그거예요. 선생님한테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건 뭐랄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선생님이 살고 있는 340일, 네네네. 340일의 내용이 있잖아요. 네. 예, 340일에 그 나를 지나치는 풍경들, 인물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직시해 볼 수는 없나? 그럴 계획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물론 그 사회에 있는 피하 못던 저만의 삶의 현장, 네, 그곳을 직접 맞닥뜨리고 그것을 조금 분쟁적으로 아니면 투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쟁적으로 말 재밌는데요. 네, 네, 좀 바쁘게, 네, 나름 네, 바쁘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작가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종류의 작가들이 있겠지만 저는 현실 공간은 현실 공간이고, 네, 그림 속에서는 이상향을 좀 그리고 그곳을 좀 바라고 다시 그리워하고 또 욕망하는, 네, 그러한 그림을 좀 그려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디에 맞닿아 있는 거냐면 네. 옛날 선비들이 그리던 산수화 같은 거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비들이 이제 산수화를 이렇게 맨날 산수를 가서 이제 그리는 게 아니고, 옛날엔 물론 중국 뭐 풍의 이제 이런 것들 번본을 가지고 임모를 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선비 정신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그 이상적인 자연이고 그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내가 내면화하기 위한 어떤 자기 수련 내지는 그런 것들로 이제 풍경화를 그리는데, 풍경화를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것으로 그려내는 것이 과거의 산수화라고 네네. 한다면, 선생님도 사실은 현실 말고 내가 더 있고 싶은 어떤 곳으로 이제 풍경화를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났을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풍경화라는 것만큼 뭐랄까 이렇게 다채로워질 수 있는, 인물화는 인물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이나 이렇게 그 바리에이션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선생님 풍경화도, 여행의 풍경화도 사실은 그 이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이 부분들을 빼내는 거 말고 네네. 다른 요소의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언제까지나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를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나중에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이제 그 대충 조각해 놓은 이것을 보면 정말로 이게 정말로 그 절멸해 갈 것 같은 그런 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여러 화가들이 이런 그 렘브란트가 승승장구할 때 그렸던 그림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가난에 찌들었을 때 자기 얼굴을 자조적으로 보면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다르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네. 자기의 어떤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완벽주의자 모범생 같은 그런 이렇게 뭔가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네. 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아. 세상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풍경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네. 굉장히 신기한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없는 부분이 더 신기하게 네, 느껴져요. 네. 왜 모두만의 각자만의 아름다움은 다 있을 수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저만의 이상향으로 표출을 시키는 거고, 네. 내가 믿고 있는 이상향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그냥 현실만 막연하게 있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는 저곳에 가면 너무 행복하고 저곳을 그리면 너무 행복한데, 그러한 각자만의 어떤 이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네. 그게 더 이상하시구나. 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것
모아놓은 게 개념적으로 아름다움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마치 사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각자만의 아름다움은 분명 사랑이 다르겠죠. 있는가 없는가 논쟁만큼 이거는 네. 굉장히 추상적인 논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순간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저런 이른바 관광지에 이제 나의 현실을 떠나서 보는 이것은 나의 의무와 속박과 그다음에 그래야 하는 나의 어떤 처지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저곳에서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네. 이렇게 주관적인 아름다움을 그래서 어디 유명한 건물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명한 건물은 아니고 이상한 각도에 이상하게 잡힌 어떤 부분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난 여전히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존의 풍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현실 그들에게는 현실 공간일 테니까요. 현실 공간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피렌체가 이렇게 보이겠지만 선생님께서 피렌체에 1년 동안 레지던시를 가신다 하면 이것이 환상의 공간은 달라지겠죠. 아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다시 한국이 이제 환상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는 네. 한국은 좀 환상이 되기에는 어찌 됐던 그곳은 1년간의 약속된 계약된 상황인 거고 한시적인 어떤 시간일 것이고, 이곳에서의 저의 현실 공간은 확연하게 맞기 때문에 네, 어찌 됐던 이곳으로 회귀할 거고, 네. 그곳은 어찌 됐던 저만의 이상형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선생님 이 주제가 어쨌든 영원히 이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살아계시는 동안 이쪽으로 쭉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선생님은 그러면 살아갈 때 네. 이거는 작가의 그 태도와 이제 세계관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살아가면서 일부분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 순간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 공간에서요. 있죠. 있는데 지긋지긋하게 있나요? 있는데 좀 힘들어요. 솔직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 가면은 좀 더 많이 네. 그러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리얼리티. 근데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리얼리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리얼리티가 그렇죠. 있어요. 리얼리티가 있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리얼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리얼리티가 있는데 이 리얼리티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의미에서의 리얼리티는 아니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론 논쟁이 있겠지만 네. 이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리얼한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그 꾸르베가 돌 깨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리얼리즘 선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천사는 없다, 천사 나는 안 그릴 거야, 나는 어려운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런 내 눈앞에 있는 걸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리얼리즘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리얼리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얼리티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선생에 빠져 있었던 공간이지만 이것은 리얼리티라기보다는 한순간 내 눈에 담았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유토피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상황에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순간에도 다시 돌아갈 수 없죠. 그때 그 시점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 속에 계속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거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네. 거기. 없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여기로부터의 도피죠. 네. 그거를 이렇게 순순하게 왜 도피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네요. 왜? 도피? 도피라기보다 그럼 도피를 수정할까요? 네. 도피라기보다는 현실 공간에서 어찌 됐던 제가 리얼리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중 매체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막이 씌워진 상태고, 맞아요. 네, 네. 막이 씌워진 상태로 그것을 저만의 언어로 필터링해서 다시 송출해서 캔버스로 내보내는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자체를 네. 필터라고 선생님 네. 송출 이렇게 계속 네. 말씀을 하시니까, 대중매체 이미지를 쓰시면서도 그거 대중매체에 영향받은 네. 그 어떤 그
그것에 내 뇌리에 남아 있는 어떤 것을 이제 그 외국에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환경이기는 하죠. 누구나 누구나 환경이기는 한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그 유토피아적인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마당에서 꽃들 자라나는 거 보면서 유토피아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줄곧 계속 이국적인 것 어떻게 보면 이국적인 식물, 이국적인 사람들, 이국적인 풍경 이국적인 식물, 뭐 건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소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곳에 실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역설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선생님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서 그리고 이때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저도 저의 아주 약간 좋았었던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내 망막에 남은 그때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꾸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의도는 이해가 가시죠? 네, 평론가 선생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작업에 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까지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소무아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었고 저 소무아 작가님의 그 용모하고 작품이 너무 또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맞고 저 막 꼿꼿한 태도 허리를 한 번도 굽히지 않아 꼿꼿한 태도 예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작품하고 잘 이렇게 매칭이 돼요. 사실은 사람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만나서 굉장히 재밌었고 선생님 작품들 보는 것도 재밌었고 선생님 작품 어디 있냐면 3층에 있어요. 3층에 있어서 3층에 그 줌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당선이 되신 건데 이제 젊은 작가들을 줌인해서 좀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라고 하는데 정말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당선이 되신 거라서 안 보고 가시면 안 되고 3층에 가면 이제 실제 작업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작업을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 토론은 서로 궁금한 걸 주고받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관객 여러분들 중에서 그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좀 오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기 질문보다는 네네. 느낀 점을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색감에서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왜냐면 다 이제 뭐 초록이나 뭐 핑크 이런 색감의 대비도 굉장히 신경 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그림이 되게 화사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보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더 뭐 코멘트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바로드 광장인가? 그 사람들 뒷모습 있었던 그 그림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대보드 광장. 네 대보드 광장. 네네네. 그럼 여기가 그냥 신전인데 신전. 신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뒤쪽에 있거나 일단 그림에서는 아예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대보드 신전이 위치한 공원인데 노을 맛집이라고 유명한 장소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를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였는데 우연히 맞닥뜨린 여행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전을 보러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지명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도 신전이 포커스는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냥 지명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